여러분, 오늘 저는 20대 남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오늘 20대 남자들 엄청 깔려고 찍는 거예요. 뭐 요즘 20대들이 많이 듣는 잔소리 있죠. 노력을 안 한다고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20대 남자 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20대 남녀 고용률이라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. 거기서 뭐 보면 20대 후반은 여자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을 넘어섰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, 아무튼 뭐 둘 다 70%는 넘습니다. 여자들이 뭐 20대 후반부터 슬슬 결혼을 하고 또 뭐 전업주부들도 있는 걸 감안을 하면 사실상 뭐 100% 고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남자들은 뭐 전업 남편이 아닌 이상 일을 해야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.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남자들이 30%나 있다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여자들이 30%밖에 안 되는 거, 이거는 같은 30%지만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남자들은 뭐 보통 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100% 완전 고용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, 반대로 여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전업주가 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100% 완전 고용이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자는 고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자들 자체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고, 그리고 딱히 고용률이 낮아도 뭐 그거 가지고 노력을 안 했다고 비난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. 그런데 남자들은 고용률이 높아도 그게 당연한 거고, 낮으면 남자들이 노력을 안 한다, 이런 결론이 나와버려요. 뭐 이게 남녀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고, 제가 남자들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. 뭐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, 이 나라는 지금 암기 위주의 사회인데, 솔직히 남자들은 암기 이런 거보다는 기발한 거, 이런 거에 강하거든요. 근데 이 암기는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더 잘하다 보니까 이 암기 위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평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,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고, 그래서 뭐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, 그거는 제가 미투나 페미니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. 여자들이 뭐 자신들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미지 리스크를 감수를 해가면서까지 그런 사실을 고백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거든요. 근데 세상에는 진리가 있습니다.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크게 울지 않는 새끼에는 어미새가 모이를 주지 않습니다. 사실 20대 남녀 모두가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양질의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. 우리가 뭐 학교에서 국영수, 그리고 뭐 특성화 학교의 경우에는 기술 뭐 이런 것만 배웠지, 철학이라든지 정치,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기회가 없었던 거는 사실이죠. 뭐 우리가 학교에서 철학을 배웠다고 해도 무슨 고대 철학자는 누구고 현대 철학자는 누구, 이런 식의 이름 나열하는 식의 무슨 책 앞에 목차를 읽는 수준이지, 이거를 가지고 무슨 철학을 제대로 배웠다 말하기는 그렇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기회가 없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이 교육을 받았던 게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데,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온라인 게임을 했을 때 얘긴데요. 저는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정석이 아닌 비주류의 아이템이라든지 스킬 이런 거를 찍었어요. 근데 뭐 친구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 모두가 제 캐릭터는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다못해 취미로 하는 게임조차도 정석을 따라가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추천받은 대로 우르르 따라가서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걸 해가지고 정상인 소리를 듣거나,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회 부적응자의 찐따 소리를 듣거나, 그러니까 이런 공부할 때 쓰던 습관을, 그러니까 부모님 하라는 대로 선생님 하라는 대로 여기만 해 저기만 해, 이런 습관을 공부할 때도 쓰고 게임할 때도 쓰고 공무원 시험 볼 때도 쓰고 진로를 정할 때도 쓰고, 그리고 대학을 갈 때도 쓰고, 심지어 본인이 여행을 갈 때도 추천을 받아서 가요. 성인이 돼도 다 큰 어린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추천받은 정석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스스로 해야만 할 때, 그때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누가 시키는 거 여태까지 항상 해왔는데 누가 아무도 안 시키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걱정만 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. 사실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거는 학교에서,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미 학창 시절 때 그 감정을 억제하고 눌러버렸기 때문에
그걸 제대로 발산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. 참고 억제하고 노력하는 게 미덕이고, 그리고 분출하고 표현하는 거는 또라이가 된다는 그런 이상한 교육을 받았어요. 뭐 우리가 감정을 표현을 하면 분노범죄 그리고 살인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, 이런 이상한 선입견에 기반한 교육인 거죠.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만을 억제를 하지 않으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납득이 가는데 그걸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사회를 올바르게 바꿔놔서 아무리 감정을 표출해도 범죄까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죠.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생기는 작은 감정의 오해가 큰 싸움이 되거나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, 과거에는 왜 그래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사소한 오해가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자가 편한데 막상 또 혼자가 되면 외롭게 됩니다. 결국 연애도 힘들게 되고요. 뭐든지 빨리빨리 포기하게 됩니다. 뭐 누가 가르쳐준 대로, 뭐 선생님이 항상 가르쳐준 대로 첫 번째 줄, 세 번째 줄 뭐 이런 게 중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외워, 이렇게 요약해준 이런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긴 글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에 요약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부쩍 늘어났죠.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할 때는 뭐 요약을 해달라는 사람 전혀 없었어요. 그냥 긴 글이 있으면 다 읽는 거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보통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는 사람들이,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독서마저도 공부에 방해된다고 금지시킨 부모 세대들의 씁쓸한 유산인 거죠. 계획을 세우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. 항상 시키는 대로 해왔기 때문이죠. 그리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했다가 포기를 하기도 하고, 뭐 이게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공무원 시험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포기하고 인생을 날려먹기도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인생을 길게 볼 수가 없고 단기적인 이익을 쫓게 되고, 그래서 뭐 길게 봐야 할 인간관계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부숴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렇게 뭐 의존적이고 항상 누가 시키는 대로 해왔던 그런 습관과, 그리고 부모님들의 성적 압박, 이런 것 때문에 실패와 실수가 쌓이게 되고, 그 실패와 실수,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그 세대들에게 유리 멘탈을 만들게 됩니다. 잦은 실패로 패배감에 쩔어 있고, 멘탈이 약해서 사소한 것에도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. 사소한 것에 크게 상처받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고요. 이게 현재의 20대입니다. 뭐 제가 생각해도 답답하고, 저도 이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, 특히 뭐 자격증이니 뭐 공무원 시험이니 이런 거에 매달리는 거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. 저는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. 저는 이 상황에서도 여자들은 꿋꿋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, 뭐 해화역에 나와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뭐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. 뭐 30대까지 늘려봐도 그렇죠. 맘카페들 보면 행동력 엄청 대단하죠. 30대 남자들은 행동력이 없습니다. 뭐 잃을 게 많아서 살이죠. 30대 주요 커뮤니티 중에서 뭐 맘카페들처럼 행동력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나요? 없죠. 뭐 이걸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잃을 게 없어서 저렇게 나댄다, 뭐 저 여자들이 이 나라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, 그래서 저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남자들도 20대 여자들처럼 해외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, 그리고 돈도 다 쓰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, 자신들은 미래 계획이 있고 뭐 40대 이후에 자신의 가게를 차리겠다, 혹은 뭐 결혼 계획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겠다, 그런 인생 계획이 있는 건데,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, 철이 없다, 뭐 현실 감각이 없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. 그러는 게 신기하게도 이 세상이 여자들에게 유리한 세상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죠. 점점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자가 우위에 서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기 시작했고요. 그들은 정말 목소리를 냈고, 정치권에서 그거를 이용을 했든 아니면 정말 그 목소리에 부응을 했든 간에 세상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. 역시 우리나라는 성평등 지수 아시아 1위답습니다. 여자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들어줍니다.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와 불만이 합법적으로 성숙하게 표출이 된다는 거는
이 나라가 민주적이라는 뭐 우파 정권들은 이런 불만을 강경하게 진압을 하거든요. 근데 이 20대 남자들은 이 20대 여자들보다 더 패배감에 쩔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은 뭐 한국 남자는 안 돼 이러면서도 연애를 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, 남자들은 한국 여자 안 돼 이러면 진짜 연애를 아예 안 해요. 이게 뭐 여자들은 모순적이다, 이중성이다, 그리고 남자들은 절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, 뭐 한남충 싫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시도를 하고 저런다는 건 그건 남자들 입장에서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극심한 지독한 취업난 속에서도 뭐 남녀 상관없이 불평을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자의 고용률이 남자를 앞질러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페미니즘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여자들은 더 이상 나약하고 의존적이고 그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성향의 여자들은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뭐 남편에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. 나도 시어머니한테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지 마, 이런 식으로 되거나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공평한 1대1,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남자친구가 되는 것이 여성들의 주요 가치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, 더 이상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힘으로써 남성들에게 눌리지 않게 되니까요. 제 생각에 미래 여성들이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뭐 더 이상 돈이 많고 강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뭐 보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, 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과 얼마나 맞는지, 그리고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, 뭐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지, 이런 정서적인 모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지금이야 돈이 필요 없다, 겉으로는 필요 없다 하면서도 돈을 정말 못 벌어오면 사랑이 식어버리는 이런 물질주의 가치관이 주요 기준인데요. 이게 그러니까 이런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. 이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내가 벌면 되니까,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남자, 그리고 남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항상 눈치 보면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것보다는 눈치 안 보이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포지션의 남자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펫 같은 남자를 고른다는 겁니다. 사실 이 돈을 보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뭐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이 비중이 줄어들 거고, 뭐 일본 여자들만 해도 그래요. 버블 때는 돈이 가장 우선 가치였는데 지금은 돈보다 성격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 여자들도 더 이상 남자들이 돈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성격이라든지 느낌,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는 거예요. 뭐 현 시점만 보면 정말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건 맞습니다. 왜냐하면 여자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뭐 지금이 아직 돈이 우선 가치로 살아남아 있지만 여자들도 점점 능력이 생기고 독립적으로 사회적으로 꿀리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돈으로 남녀 관계를 우위로 가져가는 거, 이런 거는 의미도 없고 점점 이런 패턴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남자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돈이 결혼의 우선 가치,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. 만약 이대로 남자들이 뭐 자신의 내면을 가꾼다든지 이런 거라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상이 바뀌었을 때 자신들이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이 돈으로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겠지, 이렇게 연애를 시도했다가 여자들의 달라진 반응에 또다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 점이 정말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. 정리합니다. 이 나라 젊은 세대들, 특히 20대들은 최악의 엘리트 노예 양성 코스를 졸업을 해서 지금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. 똑똑한데 주권 의식이 없어요. 그냥 노예 근성만 있어요.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답답합니다. 뭐 현실 감각 너무 없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, 뭐 너무 사리고 각재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. 그 오늘만 사는 사람에서만 나오는 그 추진력과 행동력, 이런 거는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남자들도 이런 것 좀 생각하지 말고 도전을 좀 해야 됩니다. 좀 시위에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여자 빼고 남자요.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, 이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예를 만드는 교육, 이거는 정말
좌우파 상관없이 둘 다 잘못을 했고 빨리 갈아엎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정말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공교육 잘못됐다, 사교육이 잘못됐다, 사회적으로 말이 엄청 많았거든요. 그때는 뭐 80년대를 지내온 지성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비판, 쓴소리들이 많았던 건데, 지금은 2010년 그 이후로는 그런 교육에 대한 비판이 거의 싹 사라졌습니다. 아마 뭐 그때 쓴소리 하던 지성인들이 다 기득권들 하니까 관심이 없어지고 그랬나 봐요. 도대체 이 교육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좌파우파 관계없이 이 교육을 건들지 못하는가.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. 근데 일본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도 젊은이들이 의욕을 잃고 패배감에 쩔어서 도전을 하지 못하게 돼서 기술력을 우리나라에게 따라잡힐 겁니다. 정말 이대로 사회가 유지가 된다면 기술력들 다 도태되고 후발주자들한테 다 따라잡히고 일본 걸 안날이란 법도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까는 20대 남자 대상에는 저 자신도 포함입니다.